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셰필드 맨시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셰필드는 리그 2패로 1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셰필드는 수비수 트러스티, 라루치, 미드필더 슬리만의 공격수 트라오레 등을 데려오면서 가성비 영입에 집중했습니다. 은디아예를 마르세유에 보내면서 얻은 이적 수익이 아직도 남았을 정도로 거물급 영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에도 빅사이닝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오코넬, 고든, 샤프 등도 팀을 떠나 스쿼드 뎁스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고 크리스탈 팰리스, 노팅엄에 연달아 패배하면서 그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셰필드는 일단 잠그고 중원에서의 압박으로 상대의 중앙 전진을 막아세우려고 할 것인데 문제는 지난 경기와 같은 경합 능력을 보인다면 이 전술은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노팅엄에게 철저하게 중앙과 공중 경합 상황에서 밀리는 모습이 역력했고 결국 2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셰필드의 전술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문제점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이번 경기 상대인 맨시티가 상대 중원 압박에 고전하는 양상도 절대 아니기에 이번 경기는 셰필드가 모든 공간에서 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경기 벤 슬리만의 발독, 비니시우스 등이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맨시티는 리그 2승으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맨시티는 마레즈와 귄도간 같은 선수들이 떠나고 코바시치만을 영입하여 스쿼드를 조금씩 보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력이 강력하며 스쿼드 변화가 크지 않아 조직력 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는 벌리와 뉴캐슬을 상대로 3대0, 1대0으로 무실점 2연승을 거두며 출발을 매끈하게 했습니다. 맨시티는 직전 경기 뉴캐슬이 자신들의 특기인 중앙 압박을 선보였지만 아칸지를 전진시켜 중앙에 3명의 미지드진들을 꾸리는 형국으로 매끄럽게 패스워크가 이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필포든이 막대한 영입 비용이 아깝지 않게 경기에서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맨시티는 상대가 전진을 제어하려는 시도를 별 어렵지 않게 분쇄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 주축 선수들이 경기에 제외된 상태이지만 크게 문제가 없이 자신들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교체 카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일부 선수들이 다소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허리 수술로 인해 과르디올라 감독이 A매치 이전까지는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유일한 변수이고 아직까지 부상으로 스톤스, 실바, 데브라이너, 스테판 등 선수들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10번의 대결에서 맨시티는 7승 2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시즌부터 시작된 셰필드의 프리미어 리그 복귀 이후에는 5연승을 거둬 맨시티의 우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5경기에서는 8골을 넣어 공격력은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단 한 골만을 허용하며 뚜렷한 우위를 입증했습니다. 시즌 초에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가 경기를 준비하는 일주일을 갖추며 체력을 보강한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맨시티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2경기 벌리 에스턴 빌라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벌리는 리그 1패로 1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경기 벌리는 경기가 취소되면서 2주의 휴식 기간을 가졌고 이로 인해 체력적으로는 여유로운 벌리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즌 첫 경기 맨시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3실점을 헌납하며 제대로 된 경기력을 선보이지 못했기에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올 시즌 벌리는 골키퍼 제임스 트래포드, 로렌스 비구루, 수비수 다라오셔, 조던 베이어, 미드필더 산데르 베르게, 야콥 브룬 라르센, 루카 콜레오쇼, 나단 레드몬드, 공격수 제키 암두니, 마이클 오바페미 등을 영입하면서 부지런한 이적 시작을 보냈습니다. 공격수 베우 오스트를 비롯해 루크 맥넬리, 피콕 페럴, 바비 토마스, 애슐리 반스 등이 팀을 떠났지만 실보다는 득이 많았고 전력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벌리는 중원 싸움에서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미드필더 싸움에서 상대가 동수를 만들면서 밀리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력 차이가 꽤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중앙 집중형 플레이를 하다가 상대 측면에 공간을 내줄 수 있다는 점인데 아스톤 빌라가 최근 측면 자원들이 불을 뿜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벌리는 전인 시즌 홈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16승 6무 1패 49득점 15실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득점력은 2.13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실점률은 경기당 평균 한 점도 안 되는 0.6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즌 개막전 홈에서 챔피언 맨시티를 상대로는 이러한 기록의 경기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해 아쉽긴 했지만 상대가 맨시티인 만큼 어쩔 수 없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빌라를 상대로 4-3-3 형태를 통해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이고 역습 형태의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스턴 빌라는 리그 1승 1패로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미드필더 무사 디아비, 유리 틸레망스, 수비수 파우 토레스 등 B클럽들의 관심을 받던 선수들을 싹쓸이하면서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웨슬리 모라에스, 마블로스 나캄바, 애슐리 영 등 선발 경쟁에서 밀려난 선수들을 모두 정리해 스쿼드 질을 한층 높인 아스톤 빌라입니다. 첫 경기에서 뉴캐슬의 1대5로 대패하면서 기대를 저버리는 듯 했지만 이내 에버튼과의 홈 경기에서 4대0로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디뉴가 3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측면을 공략하는 방식이 잘 통하는 것을 확인했고 4대0으로 이긴 에버튼 전에서도 맥긴 베일리로 이뤄진 측면이 2골 1어시스트를 합작하는 모습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주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원정길에서도 하이버니언에게 0대5 대승을 거두면서 자신감이 많이 올랐을 것이고 득점의 조합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체력적인 부담감은 분명 존재하기에 적절한 로테이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에스턴 빌라는 중앙 싸움에서 윙어들이 자주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디뉴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하면서 이를 잘 메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인 벌리와 중앙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이 막히게 된다면 직전 경기에서 보여주었듯 측면 활약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팀의 부상자가 많은 상황인데 부엔디아, 덴통커, 모레노, 램지, 타이론 밍스 등 일부 주축 선수들도 부상인 상황으로 아쉬운 상황이고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3승 5무 2패로 에스턴 빌라가 살짝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벌리의 홈이지만 아직 경기력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전력은 다소 떨어지기에 힘든 경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 에스턴 빌라는 2경기 연속 파괴적인 공격력으로 9득점을 하는 등 현재 경기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에스턴 빌라는 체력적인 부담감이 존재할 것이고 일부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있기에 다시 한번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벌리의 전술이 살짝 우세해 보이며 홈이라는 이점 또한 감안한다면 무승부의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3경기 뉴캐슬 리버풀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뉴캐슬은 리그 1승 1패로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뉴캐슬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날리, 반스 등의 주요 미드필더를 영입하며 중앙 미드필더 역량을 향상시켰고 수비수로는 리브라멘토가 합류하여 팀을 보강하였습니다. 막시맹, 르와이스, 롱스테프와 같은 선수들의 이적을 통해 공백을 메우고 UCL까지 고려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뉴캐슬의 모습이 확고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영입도 계획 중인 듯하여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는 첫 경기 아스톤 빌라를 5대1로 대파하는 등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맨시티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뉴캐슬은 직전 경기 맨시티의 중원 공세에 살짝 밀리며 탄탄한 수비력을 이기지 못하고 득점까지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경기 상대인 리버풀은 맨시와 다소 반대 성향인 전술을 가지고 있기에 득점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뉴캐슬이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시즌 출발 홈에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리버풀을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기록했던 것은 15시즌으로 오래전입니다. 현재 6경기 연속 홈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가 없고 가장 최근 홈에서 맞대결에서도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0대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에서의 커버가 중요한데 주전 미드필더 조엘링턴이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해 이탈이 된다면 전력이 낮아진 상태로 리버풀을 상대해야 하는 치명적 손실이 생깁니다. 또한 불타다와 트리피어가 양 측면에서 살라와 디아즈를 상대로 스피드를 이겨내며 쉽게 방어를 하기는 살짝 어려워 보여지고 양 측면에서 바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뉴캐슬도 중원의 전력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기에 피지컬적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리버풀의 3명의 미드필더들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 보입니다. 한편 부상자로는 만키오, 카라프트, 조일록 등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은 리그 1승 1무로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버풀은 츠보슬라이, 알리스터 등을 영입하여 선수단을 약간 보강하였고 주전 선수 중에는 파비뉴, henderson, 카르발류, 챔벌레인, 케이타, 밀러, 피르미노 등이 팀을 떠났으며 이를 통해 선수단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선수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 아놀드, 존스, 알칸타라 등이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조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개막 전 원정 경기에서 휘둘리는 모습이 있어 불안한 모습이 연출되었지만 지난 경기를 통해 공격력을 회복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전체적인 공격력은 좋은 편이나 3명의 미드필더진이 높은 기량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은 아니고 뉴캐슬 특유의 기동력과 피지컬적인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엔도의 경우 지난 경기에서 EPL의 파울 기준에 더 익숙해져야 할 필요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애초에 순발력이 부족해 기동력을 붙여서 달려드는 상대에게는 고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는 중원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두 팀입니다. 한편 리버풀은 티아고 알칸타라, 바이케티치, 커티스 존스 등 부상자들이 경기를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놀드가 약간의 부상 통증을 나타낸 바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별 문제 없이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10번의 리그 대결에서 리버풀이 8승 2무로 패배 없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리버풀은 조그만 부진함에도 뉴캐슬과의 매치에서 승리의 조합이 활성화되어 홈에서 2대1로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뉴캐슬은 리버풀에게 엄청난 약세를 보이며 마지막 승리는 15시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번 시즌에는 부진한 흐름을 끊고자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두 팀의 치열한 공격에서 다득점의 양상 속 승부를 가리기는 어려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8월 27일 프리미어리그 3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